최근 푸틴의 섯을 벌어온 자원무기화 횡포에 유럽은 물론이고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놀랍게도 한국만이 가진 특수한 기술 덕분에 이러한 위협에서도 멀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이 기술의 존재가 알려지자 한국에 접촉 협력을 요청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기술이며 어떻게 자원 위협에 맞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담한 반격. 러시아에게 역습을 시작한 그의 저력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벌써 6,000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영토를 수복한 그는 역사에 남을 전례 없는 위협을 달성했죠. 러시아군은 전차는 물론이고 갖가지 물자까지 내버리고 헐레벌떡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령지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의 흔적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비상식적인 잔혹함이 폭로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바짝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은 최악의 전쟁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해선 안 될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전쟁 범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한 언어로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식적인 소통 창구이기에 함부로 거친 말을 쓸 수는 없었지만 외교적인 수사법으로는 최대치의 규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파죽지세로 전진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이러한 잔혹한 만행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그들한테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인 셈이었기 때문이죠. 비겁하게도 러시아는 이러한 감정적인 동요를 정확하게 읽고 이들을 향한 심리적 공격까지 가한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언론을 통해 그 어떤 전쟁 범죄도 일어난 적이 없고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날조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진군하는 지역의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에까지 가차없이 폭격을 가하며 전술적 가치가 없는 표적에까지 악의적인 파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철소와 마을에 엄청난 양의 쏘이탄을 퍼부어서 잿더미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되어 전 세계가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진군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군의 의지를 꺾기 위한 심리전을 병행하는 것이죠. 아직도 시간을 끌면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나오는 행동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에 대응하면서 전쟁 범죄 현장까지 수습하느라 예상보다 늦게 영토 수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 수복까지를 선언했지만 이러한 전황 때문에 아직 크림반도까지는 바라보기 어려운 상태죠. 게다가 점점 줄어드는 보급 물자와 포탄 역시 우크라이나의 기세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밀리는 와중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곧 있으면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추운 겨울을 전장으로 삼아 전투를 벌였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다 익숙한 전장에서 싸울 수 있을 뿐더러 우크라이나군의 진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드는 전쟁에서 러시아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주는 또 다른 이점이 서방 세계와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바로 에너지 자원 문제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벌써부터 에너지 궁핍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을 천연가스와 석유를 러시아에 대부분 의존해왔던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수급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다급한 유럽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들에게도 석유 증산을 요청하면서 빠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중동 국가들은 증산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유럽은 아프리카의 자원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석탄은 친환경 기조의 정책을 펴던 유럽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제 탄자니아산 석탄은 없어서 못 구하는 자원이 되어 가격이 천정구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당국은 올해 평년 대비 2배 이상의 석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죠.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보츠와나 역시 석탄 자원 수출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석탄이 이젠 금값이 되어버린 지경인데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의 도움을 촉구하며 현재 자원 수급난에 처한 국가들을 위해 미국이 셰일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원을 덮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분한 에너지원이 확보되어 있는 미국이라고 해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증산 요청을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했지만 빈살만 왕세자의 냉담한 반응에 자존심을 구겼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원 수급을 위해 웃돈까지 얹어가며 석탄과 석유를 구입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원 보복을 언급하면서 주변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러시아의 협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죠. 러시아의 석유 이권을 제재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 상한제 논의를 진행할 무렵 러시아는 한국까지 여기에 끼어들 것을 염려해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국장의 입을 빌려 한국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특히 한국에게는 덤으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은근한 협박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원이라고는 한 줌도 나오지 않는 위치에 있어 러시아 같은 자원부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러시아의 경고를 한국은 무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에너지 위기 상황도 한국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분석기관 골드만삭스도 한국은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에서 예외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인 한국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말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텐데요. 사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특수한 기술을 통해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바꾸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 그 비결이죠. 놀랍게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저온 분해 방식을 이용하면 도시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석유를 도시에서 모아온 폐플라스틱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석유인 만큼 이제까지 많은 이들이 역으로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드는 일에 도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 것만큼은 항상 실패를 거듭해왔죠. 그러나 다름 아닌 대한민국 기업이 이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도시유전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대도시에서 매일 배출되는 천문학적인 분량의 폐플라스틱을 유전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동현 도시유전 사업본부장은 도시유전의 폐플라스틱 분해 처리 기술은 반응기 내에 설치된 히터봉의 전기 가열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와 세라믹 촉매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광파, 진동파 등 물리적 촉매 반응을 활용, 혼합 폐기물 중에서도 플라스틱만 선택적으로 분해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열분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고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량도 거의 없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고품질의 석유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이 가치를 알아본 영국 정부가 도시유전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도시유전은 커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시유전 RGO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일 처리량 5,000톤 규모의 도시유전사 RGO 설비를 영국 동부 지역에 도입 설치하여 영국 전역에 넘쳐나는 폐플라스틱 비닐을 처리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름으로 영국 내 전체 원유 사용량의 10%에 달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유전의 영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S&T 그룹의 회장 리처드 페리스가 직접 영국 정부에 이 커피 프로젝트를 알리고 한국의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죠.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도시유전 기술의 잠재성을 보고 폐플라스틱 석유화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 역시 쓰레기도 줄이고 석유도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열 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열 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을 통해 슬기롭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한국.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에 많은 국가들이 감탄하는 가운데 그동안 에너지 자원의 부재로 고생했던 한국이 더 이상 에너지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